뻑뻑한 식사가 계속되니 김치 없는 라면도 곧 잘 들어갔다. 한국 같았으면 끓는 물에 라면 넣고 2분 정도 뒤에 바로 계란을 넣어 같이 삶아 먹을 텐데 이곳 라면은 향이 약하기 때문에 계란 비린내가 역하게 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은 달걀로 곁들였다. 나름 건강을 생각한 게 이 정도였다. 전기레인지 옆에 공유기 메이커를 보니 화웨이였다. 전 세계를 휘어잡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못 본 거라 신기했다. 일본에서 삼성 제품 못 보는 거랑 매 한 가지일 것 같다. 아침에 페북 올리고 아테네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스톡 좀 하니 시간이 잘도 흘러 점심때가 다 되었다. 아테네는 인구 65만 명이지만 광역시로 보면 300만이 넘는다고 했고 그리스 총인구는 1000만을 조금 넘는 거로 검색됐다. 물가는 우리에 비해 86%로 쌌다. 아테네 물가가 유독 비싼지 병맥 중 제일 작은 걸로 먹었는데 10일 0유로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느끼는 국민체감지수와 정부 공식 지수가 차이나는 것만큼 차이가 났다. 남은 빵과 주스로 점심을 때우고 가이드북 추천 넘버5 리카베투스 산을 올랐다. 277m로 인왕산보다 10여 미터 낮았고 급경사 없이 지그재그로 올라서 허벅지가 묵직해질 일은 없었다. 고령인 사람들도 꽤 올라왔다. 화창했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상쾌했다. 정상엔 산토리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흰색 건물에 하늘색 지붕으로 생긴 작은 교회가 있었다. 엄청난 유적은 아닌 듯한데 사진 촬영이 불가했다. 교회 크기는 30평이 채 안 돼 보였는데 안에는 염원을 비는 초를 팔고 있었다. 정상에서 오래 있으면서 360도 전체를 조망했다. 정이 들 것도 없었던 아테네인데 다음날 떠날 마음에 긴 한숨이 나왔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잘 짠 계획대로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어서 그냥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탓인 듯 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계단은 자연스럽게 카페들로 이어졌다. 잔잔해서 듣기 편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젊은 연인들도 중년 부부들도 브로맨스를 보이는 남자들도 다 한 자리씩 앉아 조용히 여유를 즐겼다. 내게 보이기엔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데 더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란 생각을 들었다. 내가 있는 지역과 달리 산에서 내려오며 봉거리며 건물들은 깨끗했고 차들도 고급 브랜드가 많았다. 몇 사람들이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는 모습이 보여 지도 검색해보니 그리스 총리 관저였다. 어쩐지 깨끗하더라. 어딜 가도 리더들은 잘 산다. 어제 못 본 파르테논 신전 야경을 잘 볼 수 있다는 필로파보스 언덕을 향해 가던 중 유자형 스타디움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도 철책을 설치해놨지만 안이 훤히 들여 보였다. 굳이 입장료를 낼 만큼의 모습이 아니어서 지나쳤다. 천천히 걸어 시간을 죽였고 8시 30분쯤 언덕 위에 올라 아크로폴리스의 조명이 켜지길 기다리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쳐서 나오는 건지 나그네 설움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숨이 나왔다. 주위가 어두워져 조명이 밝혀졌고 갈수록 조명에 의지한 유적들이 더 밝게 보였다.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광경인데 명성에 눌려서 인지 자리를 옮겨가며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있으며 앵글이 별로 변하지도 않는데도 혼자라서 청승스러운 것을 남이 아닌 나에게 감추려고 열심히 찍었다. 오늘도 걷다 보니 산도 언덕도 오르고 내렸다. 돌아오는 길은 관광객이 있는 곳은 활기가 넘쳤고 없는 곳은 적막이 감돌았다. 내가 하는 여행 방식이 여행생활자인 듯 내가 있는 곳도 관광객과 현지인의 경계지역이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청 큰 소리가 나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가봤더니 길거리에 클럽을 만들어 놓고 비트에 맞춰 흔들고 있었다. 40살쯤 된 연인도 흥에 어깨가 들썩였다. 여자는 자연스러웠지만 남자는 조금 쑥스러워 보였다. 사람 나름이지만 뻔뻔한 걸로 여자들이 한 수 위인 것 같다. 다음 목적지는 그리스 북부로 가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 여정이 너무 생소해서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 검색도 힘들었다. 게다가 북부지만 이탈리아 홍수로 인명피해가 있다는 말을 한국 베이스 캠프에서 알려줬고 구글 지도에는 도로 유실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올 때는 로마 이야기에서 본 대로 로마군 원정길같이 지중해연 안울 따라 포르투갈까지 갈 계획이었다. 고대 유적을 한 달이 넘겨보고 다녔더니 연대 졸업한 친구가 서운해하겠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감흥이 썰렁했다. 어렴풋하게나마 영국도 가봐야지 생각을 하던 차에 비행편을 검색해보니 저가 항공이라도 너무 저가인 표기 있어
구매를 했고 거기에 맞춰 런던저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알아봤다. 꽤 싸서 예약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숙소에서 머물 곳은 거실이고 접이식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었다. 다행인 건 거실이 독립적이란 거였다. 기숙사형 숙소만 아니면 괜찮다고 넘겼다. 타월 제공 같은 기타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선 다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배낭여행객들에겐 수건 한 장, 세면 세제만 제공해도 한층 편할 때가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미제공 시 야박해 보일 텐데도 무심한 호스트들이 있다. 새벽에 깨어서 남아있던 삶은 계란, 콜라, 빵 조각 입에 다 털어놓고 5일간의 쓰레기를 남은 봉투를 챙겨 들고 나섰다. 여긴 쓰레기통이 거리에 중간중간 있는데 아무나 갖다 버려도 되는 것 같았다. 우리도 폐타이어로 만든 검은색 통에 쓰레기 꽉 채워 내놓고 다 태운 연탄을 벽에 기대 쌓아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던 그 시절이 생각났다. 과거는 왜 항상 백열등 비치고 미래는 형광등 비칠까? 새로움은 두려움이 같이 오기 때문인 건 알겠지만 내게 과거 기억 중 회색빛 기억은 비가 와 흐렸던 군에서 자대 배치 받던 날이었다. 올 때와 다르게 돌아가는 길은 익숙해진 이후로 여유가 생긴다. 너무 여유를 부렸는지 공항 가는 열차를 1분 남겨두고 탑승 위치에 도착했다. 다음 차가 30분 뒤에 와서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놓치고 짜증날까봐 뛰어서 온 덕택에 마지막에 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비행편은 수화물 제한 무게는 같았지만 바닥에 놓는 작은 가방도 허락해 한결 홀가분했다. 지난번 발권을 할 때보다 긴장이 덜했지만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다. 탑승을 해보니 빈 좌석이 많았다. 내 표는 Y등급이고 맨 뒷좌석이었다. 한마디로 꼬리칸 중에서도 더 뒤로 갈 곳 없는 자리였다. 내 사회적 위치도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안 들이고 뭘 하려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혼자일 때 더 인색해지는 생활 습관이 싫어 몇 번 과할 정도로 해봐도 익숙해지지 않아 불편하다. 엄마와 통화를 하면 내린 결론은 마음 편하면 그게 제일이다였는데 뭘 해도 안 편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비행 중에 자면 될 거라 생각하고 못 잤어도 별 걱정 안 했는데 하늘 아래 보이는 모습과 구글 지도를 비교하다 보니 시간이 잘 흘러갔다. 아테네에서 출발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를 지났댄 해안선이 신기해서 못 자고 알프스 산맥을 지날 땐 구름 사이 빼꼼 보여준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보느라 못 잤다. 프랑스를 지날 땐 널찍널찍하지만 계획도시 모양으로 생기지 않은 밭들이 보였다. 영국으로 넘어오니 온통 그린그린했다. 톰 존스 노래대로 그린 글래스의 톰.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을 기대하며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